안녕 뿌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그리고 후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왕건의 노력 덕분에 고려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어.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됐다면 참 좋았겠지. 근데 왕건이 죽고 문제가 생겼어. 바로 왕위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왕위 다툼. 왜 벌어졌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왕건의 정책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왕위 다툼이 생기게 된 거야. 한번 맞춰봐. 뭐 때문일까? 맞출 친구 있을 거야. 축하합니다. 바로 혼인정책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혼인정책, 우리가 결혼정책이라고도 하죠.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왕건이 지방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호족 집안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잖아. 가족이 된 거잖아. 그치? 자, 그 결과 29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이 태어났다. 34명의 자식이 있었던 거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왕건의 부인들,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호족 집안들은요, 왕건이 죽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치. 기왕이면 왕건의 뒤를 이을 왕, 그 왕의 자리를 내 아들, 내 손자가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 그 욕심이 부딪히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아까 얘기한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왕위 다툼으로 인한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입었을까? 백성들? 백성들에게도 영향은 있었겠죠. 근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백성들이 아니야. 바로 왕이죠. 두 번째 왕이었던 해종, 왕건의 뒤를 이어서 고려의 2대 왕이었던 해종은요, 이 계속되는 호족들의 다툼에 눈치를 보다가 병을 얻어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2년 만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으면 그렇게 일찍 죽었겠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한 정종, 해종의 동생입니다. 정종도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그동안 왕권은 어떻게 되었겠니? 바닥을 치고 있었겠지. 그치? 호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의 자식, 나의 손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왕권은 계속 위협을 받았을 거고 왕권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지. 그치? 이런 가운데 네 번째 임금으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광종입니다. 광종. 그는 앞선 왕들과는 좀 달랐어. 정확히 말하면 앞선 형님들과는 좀 달랐지. 우선 왕권을 위협하는 호족들을요, 열심히 파악합니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 호족들을 눌러야겠다가 아니라 호족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해. 호족들이 하고 싶은 거? 냅둬. 그게 왕권을 위협하는 일일지라도요, 광종은 참고 견딥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호족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둡니다. 호족들은 방심하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러다가 7년째 되던 해, 드디어 개혁의 칼날을 빼들었어. 가장 먼저 실시한 정책이 뭐냐?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 정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너희들 노비인 사람들 있잖아. 그치, 노비. 천민. 노비인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노비였던 사람도 있지만, 원래는 양인이었다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억울하게, 호족들 때문에 억울하게 신분이 천민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호족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제대로 갚지 못해서 노비로 전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호족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억지로 이제 노비가 된 사람이라든지 뭐 어찌됐든 호족 때문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얘네들 방금 얘기했지만 누구의 노비가 됐다고? 호족들의 노비가 됐다고. 그 말은 뭐야? 호족들에게 노비는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거야. 노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호족들의 힘이 강해진다는 얘기겠지. 광종은요, 호족들이 소유한 노비들 중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다시 조사해서 양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다시 원래 신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 당연히. 그렇지. 호족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겠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기했잖아요. 노비는 호족의 재산이나 다름이 없다. 즉,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호족들의 힘이 강해진다. 근데 이런 노비들을 풀어주게 되니 호족의 힘은 약해지겠죠. 광종은 그걸 의도한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 호족의 힘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레 누구의 힘은 강해질까? 신하의 힘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레 왕의 힘은 강해지겠죠. 즉, 광종의 힘은 커지게 되는 거야.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 정책이 뭐라고? 노비 안건법.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광종은요, 그동안 호족들이 누린 혜택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제라는 정책도 실시를 합니다. 과거시험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야. 다들 한 번씩. 과거시험. 시험을 치러서 실력 있는 자를 관리로 뽑겠다는 게 과거제도의 목적이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어요? 방법은 간단해. 아버지가 호족이야? 할아버지가 호족이야? 그러면 내가 똑똑하든 바보이든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시험을 치지 않아도 자연스레 호족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광종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왜?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관리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나라의 힘이 약화되겠지. 왕의 힘도 약화되겠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쌍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있었어. 그래서 고려도 그걸 들여온 거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해 그동안 공부를 게을리하던 호족 집안의 자제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정치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대신에 그 시험을 잘 본 사람, 실력 있는 자들은 왕을 보필하는 관리로 등용이 됐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 나를 뽑은 거야? 왕이 시험을 내고 왕이 나를 뽑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뽑아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죠. 그 왕이 누군데? 광종이지. 자, 그러면 광종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왕권은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알겠니? 자, 광종의 두 번째 정책. 과거제 역시 왕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이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밖에도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 옷이죠. 관복이라고도 하죠. 공복의 색깔을 정해 관직의 높낮이를 정하고 통치 질서를 바로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것 말고도 정책은 많아요. 근데 대체로 광종은 떨어진 왕권을 높이는, 더 나아가서 어지러웠던 고려의 통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광종의 업적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호족 세력이 뭐 완전히 뭐 힘이 쪼그라들거나 없어진 건 아니야. 그 와중에도 실력으로 살아남은 호족들은요, 세력을 합쳐서 새로운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본 수업에서 공부할 문벌 귀족.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호족 다음으로 등장한 고려의 새로운 지배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무심, 뭐 권문세족 같은 고려를 대표하는 지배 계층이 등장을 하게 돼. 그러면 이 고려를 이끈 지배 계층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너희들 책 꼼꼼히 읽고 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오늘 영상을 잘 보고 와야지만 너희들 그 본 수업에서 얘기할 지배 계층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너희들 영상 꼼꼼하게 잘 보고 잘 기억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수업 때 만나도록 합시다.